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주가가 다시 뛴다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준비가 척척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로린치가 하락장에서 투자는 이렇게 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쌀쌀한 날씨에 주일날 오후 시간이 있죠.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은요, 이때를 또 운동하기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드시고, 뭐, 외식 한번 하시고, 와이프랑 또 아이들까지 데리고 운동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여기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시간대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주말이 너무 좋아요. 이 토요일, 금요일, 특별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돌아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아들은 뭐,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같이 집에 있지만, 이 딸이 이제 그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뭐 2주 만에, 3주 만에 또 이제 이 수업이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을 때 오거든요. 그래서 음식 같이 먹고 하는데, 저는 이 딸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주 해피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이 아들 녀석도, 지금 이번에 이제 학교 이번에 그 전체 회장, 부회장 뽑는데, 부회장 나간다고 막 소위 말 선거를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딸은 딸대로, 아들은 또 스타벅스에 가서 자기 친구들끼리, 하이스쿨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선거 전략도 짜고 이런 거 보게 됐는데, 정말 굉장히 아내랑 제가 기초를 닦아주니까 아이들이 그 위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냥 뭐 이게 소박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이 아이들이 저희 부부의 어떤 건강한 가정 위에서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 그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딸대로 이제 아주 공부를 잘해서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길을 잘 찾아서 가는 거 보면서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마음껏 즐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녀석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자기 삶을 찾아간다. 그게 이제 우리 부부가 토대가 되어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감사해요. 그냥 미국 땅에 와서 뭐 오래오래 살았지만, 나 어찌됐건 아이들이 또 우리 토대 위에서 이제 이 아이들이 2세로서 아주 이 미국 사회에 또 깊이 들어가는 모습들, 이 누리는 모습들 보니까요, 참 살아가는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세를 잘 길러내는 것도, 자녀를 잘 기르는 것도 사실은 좋은 투자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참 건강하게 아주 좋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에 그냥 하루하루가 굉장히 이게 참 감사하구나, 이게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도 아이들 그 스타벅스에서 픽업해서 데려오는데 그냥 혼자서 미소가 이렇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 가정을 아주 행복하게 잘 꾸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이니까 또 다른 투자 철학 하나 배우고 가야겠죠. 자, 오늘은요, 피터 린치의 또 투자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하락장에 이 피터 린치의 조언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그런 이 피터 린치의 가르침인데요. 자,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hen stocks are attractive, You buy them? 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주식이 있는데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식이 있죠. 정말 이런 주식은 사야 돼. 라는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식은요, 그냥 you buy them,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미국 주식 얘기를 제가 제 채널 통해서 오랫동안 하면서 뭐 테슬라를 가장 중심에 두고 넘버 원, 그 엔비디아 넘버 투,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돈 많이 벌었잖아요.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리고 또 빅테크들은 뭐 늘 빼놓지 않고 장기 투자하면서 갖고 있으면 굉장한 또 수익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뭐 요즘 들어서는 뭐 팔런티어랄지 또 좋은 주식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할 때마다 제가 또 소개해 드리고 있잖아요. 뭐 가끔씩 또 이 멤버십에 소개하고 또 이제 또 공개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막 나누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
어떤 소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이 주식 너무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냥 적당한 가격이 왔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갖고 싶다. 이 기업. 이 생각이 들면 가져야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sure, they can go lower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주식을 사는데 물론 그 주식은 결국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뭐 이런 얘기만 보면 초를 치는 것 같잖아요. 주식 사려놓고 주가 떨어진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오랫동안 투자해본 사람들은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기 예를 듭니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bought stocks at $12. 자, $12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went to $2로 갑니다. 내가 너무 이 주식이 좋아서 샀는데 이 $12에 샀는데 이 주식이 $2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2불. 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2에서 2불까지 떨어졌다. 거의 8, 90% 빠진 거잖아요. 이쯤 되면요, 휴지 조각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아니, 12불 하던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액수를 올리면요, 120불 하던 거를 120불에 샀어요. 주식을요. 근데 이게 $20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액수가 크니까 다르죠. 120불에서 $20 떨어졌다. 거의 휴지 조각된 거 아닙니까? 8, 90%? 뭐 스펙 주식도 아니고. 만약에 $1200짜리가 $1200에 샀는데 $200까지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80% 90% 빠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 전설적인 피터 린치 전설적인 투자자도 12불에 샀는데 2불까지 떨어지더래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고점에 산 거예요. 고점에 샀다고요. 그 당시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점에 샀다라는 거야. 여러분들만 고점에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니까 나 테슬라 4년 동안 가졌는데 아직도 뭐 수익이 뭐 50%밖에 안 돼 이런 얘기 뭐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기간을 4년 동안 잡았는데 만약에 여러분 4년 중에 그 저점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낮은 지점에. 그러면 수익이 더 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꾸 뭐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잡을 수 없어요. 피터 린치도 저점에 못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점에 사겠습니까? 타이밍은요. 잘 못 맞춰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면 뭐 좀 비싸다 안 비싸다 뭐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이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여러분 뭐 차트 본다고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피터 린치 이런 전설적인 투자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쓸데없이 뭐 자꾸 뭐 타이밍 맞추고 뭐 이거는 뭐 이쯤에서 팔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4848 오늘도 일부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대가들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보고요. 괜찮은 주식이다. 적정한 가격이라고 그냥 판단이 들면 사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면요. 이 사람도 보세요. 피터 린치도 12불에 샀는데 2불까지 떨어졌으면 완전 고점에 잡았죠. 근데 여러분들 테슬라도 4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4년 때 살 지점에 여러분들이 2불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테슬라가 쌀 때 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2불이 아니라 정말 쌀 때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4년 동안 가졌다는데 그 사람 분명히 고점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요. 예를 들면 21년도쯤 되겠죠. 21년도 주가가 최고 올라갈 때 있죠. 완전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때 샀으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오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저점에 산 거, 저는 뭐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덮쳤을 때 막 그냥 닥친 대로 사버린다고요. 코로나 덮쳐가 막 빠졌을 때. 그때 못 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사면요. 지금 뭐 수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터 린치도 12불에 사가지고 2불까지 떨어졌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입니까? 자, but then they later went to $30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12불에 샀다가 2불까지 떨어졌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지나보니까 30불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불에서 2불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2불까지 떨어지면 휴지 조각에 욕하고 여러분들이 뭐 20%만 30%만 떨어져도 여러분들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내던지고 손절하고 가는데 이거 보세요. 괜찮은 정말 좋은 주식인데 라고 판단 들면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2불까지 갔던 게 30불까지 가요. 자, 그러면
중간에 안 샀다고 치면요. 2불, 뭐 6불, 8불 갔을 때 추매를 안 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불이 그러면 30불 갔으면 3배 뛴 거죠. 거의. 그죠? 10불이라고 봤을 때 거의 3배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게 뭐 기간을 얘기 안 했지만 막 3년 동안 그랬다. 혹은 5년 동안 그랬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5년 동안 3배 뛴 것에 대해서 에이, 겨우 3배 먹는 거냐 이러는데 여러분 5년 동안 3배면 큰 거예요. 그 계산하면요. 연간으로 따져서 꽤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3년에 3배 뛰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게 뛰는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3배면요. 매년 2배씩 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한 사실은 이 퍼포먼스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12달러에 샀는데 너무 좋은 주식이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떨어져요. 2불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5불 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줍줍했어요. 또 4불 됐는데 이제 바닥이겠거니 하고 또 샀어요. 추매를 합니다. 그럼 평단가 낮아지겠죠. 평단가가 12불에 샀던 것이 또 나중에 뭐 6불에도 사고 5불에도 사고 4불에도 3불에 진짜 바닥이겠지 하고 3불에도 사요. 근데 이게 2불까지 가네요. 2불까지 가니까 이제는 더 살 자신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홀드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매했으니까 평단가가 좀 낮아질 거 아니에요. 12불에 샀으면 8불이 될 수도 있고 7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평단가가 많이 내려왔겠죠. 그럼 그 7불, 8불에서 30불 갔다. 이런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더 커지잖아요. 수량이 깡패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피로린치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이런 얘기 하죠. You just don't know when you can find the bottom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 근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절대로 바닥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닥을 절대 모른다는. 그러니까 12불에서 8불 갈 때 이쯤 바닥이겠지 생각할 수 있죠. 또 6불 갔는데 바닥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더 내려가는 거예요. 4불도 가요. 3불까지 가요. 2불까지 가네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30불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좋은 주식, 미래가 있는 기업, 이런 집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요, 결국 홀드했을 때, 우리가 이 기억 나잖아요. 사실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 그죠? 280 그때 찍고서요. 그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질 때 얼마나 그게 공포감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추매하고 산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얼마나 또 수익이 커집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 투자하면서 지금 떨어진 것도 얼마 안 떨어진 거잖아요. 뭐 얼마나 못 떨어졌습니까? 사실 뭐 이런 데 비하면요. 지금은 괜찮아요. 뭐 30%, 뭐 20%이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주식은요. 근데 테슬라가 또 한 번 치고 올라가 버리면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올해 지나고 내년, 내후년 되면요. 한 3년 좀 지나면 주가가 여러분들이 야 300달러도 쌌네 400달러도 쌌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 린치 이 말 꼭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이어서 미국 경제 소식 한 가지만 살펴보고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틀란타의 그 연은 총재죠. 자, 라파엘 보스틱 위원입니다. 자, 이분 뭐 굉장히 비둘기적이면서 뭐 가끔씩 나오는데 요 최근에 굉장히 침묵했어요. 조용했는데. 자, 이번에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요. 자, 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요. 요즘은 이 연준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주인공이에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요. 여러분 그런 거 보이십니까?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 소위 연준이 끌고 갔어요. 연준이 주인공이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연준의 이 멤버들이 나와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전보다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트럼프가 색깔이 진해요. 트럼프가 훨씬 영향력이 커요. 여기에 머스크까지 임팩트가 크니까 사실 지금은 이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를요. 근데 오히려 이런 그 연준은 뒤로 이제 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임팩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 애틀란타 연은 총재 이 라파엘 보스틱 위원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금리를 내리는 거, 그러니까 interest rate cut이죠. 금리를 내리는 우리 이슈는 여전히 on the table 있다는 거. 올해 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 있다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 같았으면 뭔가 우와 이럴 수 있는데 뭐 근데 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노란
빨간색으로 하려다고 보세요. 자, 왜 지금 우리가 아직도 금리를 올해 뭐 한두 번 내릴 수 있냐? 자, policy maker죠. 그러니까 연준 멤버들이 지금 현재 뭘 평가하고 있냐면 how the economy is evolving.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튼튼히 GDP가 튼튼하고 고용이 탄탄하고 이렇게 되면 뭐 고용이 안 무너지니까 이제는 물가만 보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거 digest new policie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 있죠. 지금 막 정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관세랄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 미국 정부가 소화하고 또 미국 경제가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또 물가가 이것 때문에 오르는지 내리는지 체크하면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이 연준이 왜 뒤로 이제 밀리고 있냐면 연준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보고 평가하겠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겠어요? 전부 다 트럼프냐, 머스크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관세,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서 정부 개혁. 사실 관세는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도지가 하고 있는,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은 비용을 줄이니까 이거는 또 호재단 말이에요. 비용을 줄이게 되면요, 인플레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 다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준 멤버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도 트럼프의 입, 머스크의 입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일부 방송에서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좀 더 어그레시브했으면 좋겠다.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머스크가 아무래도 정치 경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부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얽히고 설키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머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언론들의 어떤 부담이랄지 기존의 기득권들 얼마나 많이 돈을 받고 있던 그 기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기관들이 얼마나 머스크가 싫겠어요. 그러니까 불만도 많고 지금 뭐 메이저 언론들도 돈을 그냥 받던 언론들이 이제 끊기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도 뭔가 주저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적당히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요, 더 공격적으로 하라고 주문을 했죠. 그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쫄지 말고 그냥 어그레시브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진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스크도 그것에 부응해서요.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는 거 보세요. 이 지금 연방 그 직원들 있죠. 연방 이 소위 공무원들에게 생산 productivity report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얼마나 생산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 업무를 처리했고 이런 부분들을 리포트를 써서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 소위 말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서류화하는 거죠. document their work. 아니면은 이거 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resign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퇴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게 어떤 못 미치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만둬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공무원들 중에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형편없이 오랫동안 월급은 받는데 일은 쥐꼬리만큼 하는. 그러니까 미국 공무원들 정말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럼 그 정리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그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기 효과라 그러죠. 그게 필요합니다. 미국 공무원들은요. 누군가가 지금까지 이 정부의 개혁 외쳤지만 누구도 시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태해지겠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나태해져요.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테스트가 없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고 이러면요, 당연히 나태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체크를 해야겠죠. 이 지금 공무원들이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일을 효율을 예를 들면 뭐 이 여권을 신청하는데 뭐 100날 신청해도 막 1년이 걸리기도 하고 6개월이 걸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권 할 때 너 몇 건씩 하루에 처리하는데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너 하루에 10건, 5건.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 별것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뭐 천천히 하다 보니까 뭐 이 캔디 빨고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러니까 시간은 다 지켜요. 밥 먹으러 나가는 시간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 소위 업무를 소위 말해서 맡겨보고 공무원 이 일들을 처리해 보면요, 일 처리가 너무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공무원들은 정말 빠르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국 가서 뭐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가서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한다니까요. 한국 공무원들은요. 정말 일을 잘해요. 이거 미국 같으면 당연히 내일 오거나 며칠 뒤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공무원들이 정말 한국 공무원들이에요. 그만큼 일을 잘한다고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왜 오죽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도지를 만들었겠어요. 정부 효율위원회. 정부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걸 만들었겠냐. 근데 이게 오래됐어요. 이거 하자고요. 이 옛날 오바마 때부터 그랬다고요. 뭐 계속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옛날부터. 근데 결국 못했거든요.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게 다 이권이 개입됐고 돈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머스크니까 가능한 거예요. 트럼프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혼자 했으면요, 못해요.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머스크는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이 합작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식시장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 상관이 있는 거예요. 비용만 이렇게 정말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 적자가 줄면요, 결국은 여러분 10년물 금리가 내려가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요, 금리, 기준금리가 안 내려가더라도 10년물 금리부터 내릴 거예요. 그게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사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로보택시 준비가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여러분, 최근에 그 우버 CEO 이 다라가 가는 곳마다 인터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저께도 분석해드렸고, 이 로보택시가 출시가 임박해 가니까 이제 6월 달에 출시한다니까 이 우버 CEO가요, 뭐 곳곳에 가면서 질문 받고 본인도 소위 말해서 똥줄이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버 CEO예요. 뭐 곳곳에 인터뷰에서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안 되면 우리가 경쟁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요, 굉장히 이제 이거 자체가 우버라고 하는 기업의 데미지를, 이건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예상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나와서 이게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버는요, 당연히 그냥 같은, 예를 들면 그 실력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나눠먹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버의 CEO 이 다라가요, 머스크에게 직접 전화해서 머스크랑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은 뭐 그냥 이 추측성만 나왔거든요. 그냥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구애 작전을 이제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얘기했다라는 거. 지금 핑크빛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He spoken with Musk.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머스크에게 요청했겠죠. 야, 니네 그 로보택시가 우리 우버의 플랫폼에서 하는 거 어떠냐? 당연히 제안했겠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겠죠. 야, 우버에 들어오면 지금 웨이모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 니네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수십만 명이 우리 여기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어차피 자율주행도 뿌리게 되면 그 테슬라 차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활용해서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우버 안에 지금 1억 7천만 명이 데일리 유저, 먼틀리 유저가 있다는 거. 매달 사용하는 사람이 그 유저가 있다. 앱을. 소위 지금 앱이 있거든요. 우버 앱. 저도 우버를 자주 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버 앱에 니네가 올라오면 여기에 로봇 그 웨이모와 함께 이 테슬라의 사이버캡 자율주행도 올려놓으면 니네는 사람 안 모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의 CEO는 그런 걸 계속해서 머스크에게 어필해야겠죠. 니네가 사람 안 모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1억 7천만 명이나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 쓰게 되면 니네 매출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고 빠르게 이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머스크가요, 거절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설명하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인아웃 할 거야. 우리 스스로 로보택시를 그냥 우리가 플랫폼, 니네 플랫폼 안 가고 우리 플랫폼에서 할 거야. 이 얘기를 그냥 바로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뭐와 똑같은 거냐면 머스크가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인아웃으로 로보택시를 지금 만들었고 우리 나름대로 플랫폼을 얘기했고 지금까지요. 이 테슬라가 앞으로 하게 될 라이드 쉐어링이죠. 그러니까 우버 같은 이제 차량 공유업체 그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도 이미 공개를 여러 번 해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래쪽에 플랫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 테슬라가 계속 공개해 왔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요. 그냥 이 소위 테슬라는요. 로보택시 출시가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라이드 쉐어링 하는 소위 우버처럼 테슬라의 6월 달에 출시하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자율주행 기술이 있어야겠죠. 자율주행 기술이 있으면 그다음에 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플랫폼에서 뚝뚝뚝 치고 이제 돈도 결제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아래쪽에 이게 이제 테슬라가 공개한 플랫폼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라고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4개의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에서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 테슬라만 하더라도 테슬라 자체적으로 앱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주문하거든요. 자동차도 주문하고 테슬라 앱을 보면요. 저도 앱을 연결됐는데 테슬라 앱에서 바로 문도 열 수가 있어요. 문도 그냥 클릭하면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충전한 게 돈이 얼마가 됐다 이런 것들이 다 뜬단 말이죠. 충전했을 때 매번 얼마씩 들어갔다. 그리고 충전하고 있는 몇 프로 됐다 이런 거 데이터가 다 뜨니까 사실 그냥 테슬라는 테슬라 앱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X를 활용해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는요, 이 앱을 깔고 이런 문제는 소위 말해서 이게 뭐냐 플랫폼이거든요. 그 우버 플랫폼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테슬라가 공개한 거 보면 자. 먼저 이 핸드폰에서 부릅니다. 자, 이걸 서먼이라 그러죠. 콜링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테슬라가 보면은 이 호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파킹락 근처에서 부르면은 나한테까지 오잖아요. 그냥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요. 똑같아요. 사람을 불러요. 1번. 이제 우버를 딱 해가지고 부르듯이 테슬라를 부르면 자, 그러면 뭐랍니까? 3 minutes away. 3분 떨어져 있다는 거. 3분 뒤에 도착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3 minutes away 라고. 그리고 지도에서 다 떠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죠. 그 우버랑요. 근데 테슬라가 이 기능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뭐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테슬라는 되게 이지한 거예요. 그 다음, 넘버 3 보세요. 세 번째 거 보니까 arriving now라고 합니다. 지금 도착하고 있다라고. 차가 이제 내가 있는 곳까지 거의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면은 나를 태워서 스탠포드 쇼핑 센터입니다. 자, 스탠포드가 있는 곳이 그죠? 팔로알토 굉장히 부자 동네 있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아마 그 다음 후보지거든요. 텍사스 어스틴 하고 나면 이제 거기가 시 의원들이 원하니까 가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도착하면 이 몇 마일 갔다 결국 가격이 다 뜨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테슬라 앱에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테슬라 차를 안 사더라도 테슬라 앱에서 하면은 거기서 네가 몇 마일 가서 몇 달러 이제 빠져나간다. 자동으로 다 빠져나가요. 카드 연동시켜 놓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만드는 게요. 우버가 본인들이 지금 1억 7천만 있다 그러지만 테슬라들만 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 사람들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이 형성돼요. 그리고 나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죠? 점점 확장되겠죠. 이제 사람들이 입소문 탈 거 아니에요. 야, 테슬라 사이버캡 타봐. 되게 괜찮아. 가격도 저렴한데 우버 훨씬 나. 가끔씩 우버 운전자들 과격한 친구도 좀 있거든요. 운전 뭐 거칠게 하고 그리고 좀 불결하기도 하고 되게 불편한 어떤 그런 택시 기사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우버 운전사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이 자율주행이 부르고 이게 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요 여성들은 가장 선호한 이 우버가 아마 이 테슬라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없잖아요. 여성들이 밤에도 탈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저희 딸에게 우버 타라고 할 때도 찜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낮에는 타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이버캡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딸이나 여성들이 타기에는요, 밤에도 타도 되고, 누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기 해코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요, 지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 CEO가요, 겉으로는 막 인터뷰하면서 웃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제일 긴장하고
제일 지금 위태위태한 사람이 어차피 자리도 잘릴 수가 있어요. 야, 대처도 안 하고 뭐 했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버의 주가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게리 블랙은 우버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우버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데미지를 입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근데 어찌됐건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하잖아요. 보세요. 우버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프트는 벌써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점차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는 로보택시 준비는 앱도 그렇고 플랫폼도 다 준비가 끝이 났어요. 이제는 6월 달에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 정말 기대가 돼요. 이거 하게 되면요. 아마 성공했다, 좋았다, 평가 후기 나오고 이러면요. 그냥 이건 제가 볼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흐름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요. 자, 이미 벌써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먼저 위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If rules, regulation just accumulate every year 라고 합니다. 자, 규제와 이런 어떤 여러 룰들이 매년 자꾸만 쌓이기만 한다면 계속 이게 이 룰들이 규제가 자꾸 누적되기만 하면 결국 무슨 일이 나냐. Eventually you won't be able to do anything.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뭐 새로운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실 자율주행도 그렇고 전기차도 기존에 없던 걸 하던 거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우주선 쏘는데 돌아오는 걸 하는데 자, 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룰이나 태클 가지고 그렇습니까? 뭐 환경 관련된 걸 가지고 야, 상어에게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물고기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룰들 있죠. 그런 걸 갖고 와서 자꾸만 태클을 걸면 어떻게 그런 실험을 합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면 어떡하고 저렇게 치면 그런 식으로 하면요. 어떤 기술도 발전할 수 없어요. 중국이 왜 저렇게 빨리 치고 나가는 줄 아세요? 중국은요. 지금 뭐 공산당 정부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지금 선진국들은 수많은 룰과 규칙,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지금 한계예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는요. 원래 규제를 본인도 기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말 쓸데없는 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규제가요. 그러니까 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규제예요. 근데 그런 걸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바꾸려면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지쳐버리죠. 왜냐, 그 법을 바꾸는 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미 그렇게 하다 보면 경쟁사는 벌써 앞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미 벌써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이 기업을 새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규제가 많고 너무 룰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이걸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도 너무 잘하니까 야, 규제 less regulative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는 최대한 적게 하잖아. 그래야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머스크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규제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래 기업이 발전한다. 이거는 트럼프 너무 잘 아니까 결국 여러분 이번에 로보택시라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요. 규제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 올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결국 규제는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주가 뭐 하루 이틀 내리는 거 이거 다 의미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세요. 정말 기대가 너무너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주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 정 교수였습니다.